안녕하세요. 김명원 박경진 사장님 그룹에 사업하고 있는 ABO 박선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좀 더 가까이에서 대면으로 봤다면 더 반가웠을 텐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고 길을 나서면서 주변에 꽃을 보고 왔는데 어떤 꽃을 봤나 생각해 보니까 철쭉이 지금 만개에서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올 봄은 기존의 봄은 아마 봄의 모습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관광버스에서 관광버스가 고속도로를 줄을 이어 달리면서 진짜 꽃 구경을 다니는 그런 인파들을 많이 봤을 텐데, 올해는 저는 꽃을 구경하는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차 안에서 주로 벚꽃 구경을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길을 나서면서 사람을 만나기보다 정말 더 유심히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 삶을 많이 바꾸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굳이 나쁜 것만 있진 않구나, 또 좋은 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주변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저도 아메이 사업인데 제가 저기 50대 주부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이게 자산소득이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하세요. 나 못 팔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이 아메이 사업이 우리 삶에 정말 딱 맞는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의 여가 트렌드, 아까 제가 꽃 구경하는 저기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내 삶이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디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 어디 단체 여행이나 단체 모임을 하는 것보다 3, 4, 5 모여서 정말 3인 이하, 5인 이하 모여서 특급 호텔을 예약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이런 호텔 호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급 호텔이 굉장히 인기이고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트렌드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화된 여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레저를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심리가 반등해서 정말 끝나만 봐라, 이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나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먹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그런 여행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강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여가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의 심리를 정말 누르고 있지만, 곧 이게 끝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또 기대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여가 트렌드가 이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기반의 예상치 못한 소비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크죠. 그래서 이게 신한카드에서 이 데이터를 내놓은 결과인데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도 아마 쇼핑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땡땡, 쿠땡, 컬땡. 그래서 이 쇼핑몰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요. 모바일로 쇼핑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고, 홈쇼핑을 보면서 그냥 누르고 결제하는 게 이제 그전에는 귀찮아서 그냥 전화로 하고 그냥 배달 이렇게 통화로 했지만, 지금은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모바일이나 컴퓨터나 홈쇼핑을 이용해서 우리의 쇼핑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이용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급속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유통은 젊은 친구들만 많이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홈쇼핑을 이용하시고요. 이렇게 전화로 주문하시고 이제 배달로 시키는 거를 너무나 익숙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오프라인의 이용 증감률을 보시면 유통업종에서 이제 마트보다 이런 신선 식품 전문몰이나 또 영화관을 찾기보다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집에서 또 CGV 같은 그런 영화관도 이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입장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약을 해가지고 소수 인원한테 렌탈해주는 그런 업종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 오프라인의 이용 증감률을 보시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나도 익숙하게 집에서 넷플릭스로 이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다시 보기 정주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던, 정말 밖으로 다니기 바쁘고 만나기 바빴던 삶에서 이제는 집에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집에서 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홈라이프,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먼 곳을 가고 뭐 유명한 곳을 가고 하는 것보다 내 집에서, 내 가까운 곳에서, 내 집 안에서 새벽에 배송받아 내가 집에서 가족들과 뭐 요리를 한다든지 홈 베이킹을 한다든지, 집에서 이제는 운동도, 저도 헬스장을 끊어놓고 지금 안 간 지가 몇 달 됐거든요. 이제는 트레이닝도 집에서 홈으로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홈 트레이닝도 하고, 집에서 홈 베이킹도 하고, 집에서 홈 카페, 이렇게 집밥, 또 굉장히 집밥이 또 유행이죠. 그래서 밖에서 나가 먹는 게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죄악이잖아요. 그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집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주거 지역에서 가까운 곳, 먼 곳을 가는 것보다 내 주변에 가까운 곳 안에서 이런 소비들을 하고 이런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행태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생과 클린, 우리 이제 뭐 저희도 정수기와 청정기와 뭐 건조기, 이런 가전 제품을 점점 위생을 위해서 또 요즘 많이 쓰고 있죠. 그 스타일러. 저도 스타일러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저기 스타일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밖에서 막 걸어 다니다가 들어가지고 그 옷을 또 그대로 걸어 놓는 게 너무 이제 찜찜하다는 생각을 코로나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무 개념이 없었는데, 점점 더 위생과 클린의 가전제품을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더 많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상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언급되는 그런 연관어들이 뭐 힐링, 뭐 출근, 운동, 뭐 치료, 휴식, 요가, 뭐 공부, 이런 단어가 2019년도에는 많이 이제 검색이 됐다면, 20년도에는 마음, 가족, 힐링, 불안, 코로나, 치유, 스트레스, 이렇게 명상 앱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더 많이 검색이 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이렇게 배달 앱을 사랑하면서 많이 집에서 애용할 줄 몰랐는데, 저희 애들도 아주 제가 해서 배달해 주는 것보다 여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요기요나 배민이나 배달의 민족. 그래서 이런 사이트 말고도 소규모의 굉장히 많은 배달 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중에서 길거리 다니는 오토바이들 보면 무슨 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달 앱을 이용하는 층이, 저는 20대나 30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40대에서 60대도 이런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을 시키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대비 6%가 늘어났고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드라이브 스루,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 맥도날드에서 몇 번 봤고요. 스타벅스에서 한두 개 봤습니다. 근데 제 옆에 사진 보면 저희 집 주변에 드라이브 스루가 저렇게 많은 거예요. 정말 길 나서서 1km 반경 안에 이런 드라이브 스루들이 지금 정말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차 안에서 왜 커피를 차에서 마셔, 매장에 들어가서 차 세워놓고 매장에 들어가서 마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커피를 사서 차 안에서 마시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젊은 23살인가요? 된 젊은 아가씨가 하나 탄 적이 있는데, 자기도 꿈이 있대요. 그래서 뭘 했더니 자기도 빨리 운전을 배워서 이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를 한 잔 딱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꿈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많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이제는 이
브랜드도 따지지만 이렇게 편리성, 그 다음에 주차하는 것도 이제 귀찮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주문하고 차 안에서 결제하는 그런 이용률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도 아마 보시면 거의 모든 매장에 커피숍이나 이런 패스트푸드점들이 이런 DT점, 드라이브스루가 아니면 거의 아마 살아남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도 이렇게 많은, 이제 저도 이제 많이 혹시나 누가 그 자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매장도 드라이브스루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더 훨씬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결제 이용자들의 아까 연령층이 이제 20대,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들이 굉장히 많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50대, 60대, 70대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가서 직접 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가서 물건을 사는 걸 좋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주문하고 앱으로 주문하고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이런 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 바뀌는 것들이 저는 불편하기만 했나 보니까 저 굉장히 나름 편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저도 이제 여러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만약에 대면으로 했으면 멀어서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을 강의를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것도 쉽고 이제 굳이 그곳에 가지 1시간, 2시간 걸려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편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를 깨닫게 됐고, 과연 코로나가 끝나도 옛날로 돌아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런 비대면의 어떤 강의나 비대면의 어떤 미팅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얘기할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준비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세상이 변해가다 하더라도 내 삶은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 건강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비용 시대, 저소득 시대. 아니, 왜 저소득이야? 연봉이 4천, 5천, 8천, 1억이 수두룩하던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직업을 구하기 쉽지가 않고 또 일찍 퇴직을 해야 되고, 그전에는 막 60세, 65세였다면 지금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크게 어떤 성장이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크게 어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너무나 오래 살아야 되는 정말 그전에는 이 장수라는 게 축복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100살을 80세, 100세를 살아야 되는 시대에서 이제는 장수가 리스크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펙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또 박사를 따고 해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생활비의 증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우리의 24시간 투잡, 쓰리잡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질은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과거에는 25세 정도면 취업을 하고 20대 후반이면 결혼을 해서 30대 초반에 출산을 하고 30대 중반이면 집을 사고 그 다음에 30, 40대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60대면 은퇴를 하고 60대 후반이면 이제 환갑잔치하고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요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맞더라고요. 30세 전후에 취업을 하나요? 안 하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어느 집에 엄마가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친구가 3명이 왔는데 점심때가 돼서 이제 짜장면을 시켰는데 갑자기 4그릇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왜 네가 2개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방에 하나를 싹 넣어주더래요. 아들이 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집은 3명의 친구가 왔는데 5그릇을 시키더래요. 한 그릇은 아들 방에, 한 그릇은 남편 저쪽 방에 집어 넣어주는 정말 남편도 퇴직하고 자녀는 취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이제 좀 웃기지만 우픈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는데, 정말 30세 전후에도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고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건 꿈이고 정말 결혼까지도 포기한 뭐 3포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또 살고, 또 아이들 출산도 우리나라 굉장히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래서 출산까지도 포기를 하는 그런 삶을 또 살고 있는데, 출산도 점점 늦어지고 있고요. 뭐 집을 산다는 건 더 꿈 같은 이야기고, 집값이 요즘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는데 최근에 한 2, 3억이 그냥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입을 쩍 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또 은퇴하는 것까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을 다 하고 날 때까지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긴 기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장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아마 이제 말하지 않으셔도 다 아실 거예요. 조금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 다 되고, 또 그만큼 의료와 여러 가지 혜택들, 사회보장 제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이 더 길어지는데 아마 의료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또 좋아지기도 하지만 힘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하고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가장 바라는 게 아마 이렇게 삼성물산, 뭐 현대중공업, 포스코, SK건설, 뭐 유플러스 이렇게 대기업만 나와 있는데, 이런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고요. 그 중에서도 64%, 61%, 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저는 젊은 20대 중반의 젊은 아기죠. 젊은 20대 청년이 무기계약직만 돼도 좋겠다.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공무원도 아니고요. 그냥 연금도 없는 정년만 보장되는 그 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힘들구나, 나름 너희들도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이제는 그런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그만큼의 일자리를 또 많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또 내 삶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또 보면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보다 더 힘들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하고 문을 닫는 그런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임대 써붙이고 문을 닫는 그런 자영업자들을 많이 보면서, 야, 나는 가게를 얻자는 게 너무나 다행이다. 제가 가끔 이제 카탈로그를 저희 고객한테 드리면, 이거 돈 주고 사잖아. 그러면 저는 가게가 없어요. 그나마 이게 제 가게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정말 내가 매장이 없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정말 자영업자들은 피가 마르고 정말 뼈가 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은 줄고 소득은 줄었지만 월세나 들어가는 비용들은 또 줄지 않죠.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나라에서 긴급 지원으로 보증을 해주고 보조를 해준다 해도 그만큼의 그 리스크를 다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이전 대비 45% 매출,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매출은 84%. 그 숫자만 해도 정말 벌벌 떨리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84점은 잘 못 맞아봤지만 84% 정말 손 떨리는 저 퍼센트지 않을까요? 정말 제가 이 매장을 했으면 전 아마 진짜 미쳤을 것 같아요. 매일 잠을 못 자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아놓고 또 다른 알바를 찾아서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뉴스에서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영업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자리가 그만큼 없고 취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이 자영업 전선에 미친 짓이지만 이 미친 짓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누군들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영업을 하지,
내가 좀 하다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저희 동네도 늘 폐업하는 가게에 늘 또 개업을 하고요. 거기에 또 똑같은 치킨집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슈퍼가 망해서 그만뒀는데 또 슈퍼가 들어오고 왜 그럴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결국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자영업과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크게 더 다른 분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과 어떤 직장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점점 더 초양극화 사회, 이게 서울대 공대에서 2017년도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앞으로 2090년도에는 사회 계급이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이걸 보면서 웃었어요. 이거 무슨 설마 근데 전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그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이렇게 뒷골이 탁 땡기더라고요. 정말 플랫폼을 소유한 그런 IT 공룡기업 0.001%, 정말 우리가 나죠. 카톡, 카카오톡, 쿠팡 이런 몇 개의 그런 플랫폼을 소유한 그런 기업들의 최상류층의 0.001%와 그런 플랫폼 스타들, 유명한 정치인이나 예체능 스타들이 0.002%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이 차지하고요.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99.997%인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정말 빈민의 삶을 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자인 그런 프레카리아트, 저 이런 단어도 정말 저 처음 들어보지만 이런 층으로 전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중산층이 굉장히 많았고 상류층과 빈민층이 굉장히 적은 그런 모양으로 어떻게 이제 사회 구성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정말 초상류층과 99.997%의 빈민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뭘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방법이 뭐가 있어? 공부를 더 해야 돼? 대학원을 가볼까? 박사를 딸까? 유학을 가볼까? 우리는 그런 방법을 외에는 별로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게 되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뭔가가 있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그래 잠을 자지 말고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다양한 방법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지만 첫 번째 분면의 인플로이는 이제 직장인이죠.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전문직,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의사, 변호사, 이런 셀프 인플로이, 이 사분면은 조금의 수입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왼쪽에 이제 피고용자와 자영업자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일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입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집값을 따라갈 수 없고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60세까지 벌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솔직히 깝깝하거든요. 연봉 4천, 5천, 1억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연봉 1억을 번다 해도 30세부터 60세까지 1억을 번다 해도 그럼 얼마인가요? 30년 벌면 저기 30억인가요? 저 계산이 좀 안 되지만 각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시고요. 그렇게 번다고 한들 내 소비와 정말 하나도 안 쓰고 안 먹고 해쳐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에 실제로 내 생활비의 많은 부분이 아이들 교육비, 결혼시키는 비용, 먹고 살아야 되는 비용, 내 교통비, 내 통신비. 저희 집 통신비도 저기 한 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통신비를 많이 내고 있는지 몰랐는데 제 카드값을 보면서 제 카드의 내역서를 보면서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나를 보니까 부자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자영업자와 피고용자의 어떤 사분면에서 살아서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분면에 노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와 투자가 인베스터 단계로 이 사분면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쉬울까요? 아까 보시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라서 땅이 더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도 정말 인테리어 비용을 때려 넣어서 더 멋지게 해야 옆에 가게보다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고요. 의사도 문 닫는 병원 굉장히 많고 변호사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지 못하는 변호사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고요. 왕년에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들도 이제 지금만큼 옛날만큼 그런 고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비즈니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요즘에 가장 뜨는 단어 영끌 무슨 뭐 존버 이거 주식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넣어서 돈을 긁어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요즘 붐인가 봐요. 아이들이 다 앱에다가 깔아서 저 해외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는데 저기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더라고요. 얼마치 샀어? 했더니 10,000원어치요. 10,000원어치 샀대요. 그렇게 10,000원어치 사서 언제 부자 되겠냐.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사야죠.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하지 않고는 우리가 피고용자, 자영업자의 그런 그래프를 봐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런 사업가나 투자자의 그래프는 어느 순간 시점에 레버리지가 쌓여서 우리의 시너지가 생기고 지렛대 원리가 이용되어서 그 투자가 기하급수적인 그런 그래프로 우리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오면 무조건 부자대가 아니라 네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면 무조건 부자대, 투자를 하면 무조건 부자대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투자가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30억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임대업을 하고 싶다고. 정말 건물주,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요즘 또 서장훈이 건물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매스컴에 뜨잖아요. 그래서 다들 돈이 있으면 저는 건물을 사고 싶어요. 뭐 땅을 사고 싶어요가 48.9%예요. 우리나라만 그런가? 임대업이 정말 꿈인 나라. 아이들이 다들 일하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 그 건물에서 임대료나 나와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 건물주의 월세도요 요즘 많이 깎였어요. 임대가 잘 안 나가요. 서울에 있는 정말 핫한 곳이 아니고는 임대도 잘 안 나가고 저 홍대 이번 코로나 때문에 홍대 망한 거 아시죠? 홍대 그 홍석천이 가게를 레스토랑을 몇 개를 하다가 다 내놨어요.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니까 그 핫한 곳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받는 평균 월세도 우리가 생각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늘지 않고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핫한 건물들은 뭐 저기 2005년도에 1,400만 원짜리 건물에서 8천만 원으로 늘었대요. 어디다 사야 될까요? 강남에 하나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래된 오피스텔은 점점 월세가 줄어가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수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비용은 더 많이 들고 부동산 수수료는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30억이 있으면 저도 건물을 살 것 같아요. 땅을 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자산 소득이기 때문에 다들 이런 소득을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제 아메이라는 회사가 우리의 자산 소득을 만드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겠죠. 저도 매일 팔아야 되는 자영업, 매일 팔아야 되는 영업이었으면 아마 좀 하다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제 시키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1959년도에 제이반앤델과 리치 디보스라는 두 친구가 이게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이렇게 오래 동업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도 친구하고도 좀 뭐 하다가 막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생 정말
60년, 70년 이렇게 동업을 유지하고 회사를 키워내 나가는 데는 남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놀랍게도 그 아들 두 분이 회장님과 사장님직을 맡아서 더 정말 멋지게 이 회사를 키워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고요. 두 번이나 그것도 부자가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했다라고 하면 뭐 미국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야 한국의 정경련 회장도 대단한데 미국의 상공회의소 회장이야? 뭐 아메이라는 회사를 다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상공회의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정보를 알고 아메이를 바라보는 거하고 그냥 내 옆에 아줌마가 좀 팔아보다가 6개월 하다 그만둔 아메이를 보는 거와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는 제가 옛날에 네이버에서 뭘 검색을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전 이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누가 최불암 씨 부인은 김혜자 씨인가요? 그랬더니 그 옆에 네 맞습니다. 저는 최불암 부인이 김민자 씨라고 알고 있는데 김혜자 전원 얘기를 너무 열심히 봤나 봐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맞습니다. 그렇게 막 진짜 확신에 차갖고 댓글을 달아주는 걸 보고 아 네이버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의 모든 정보는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바로 네이버로 검색을 하지만 그 네이버는 우리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그냥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기도 하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개인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회사다라는 얘기를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했다는 이 정보로 아마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정용진이 야구단을 하나 샀잖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에 계속 올려요. 자기 야구단 샀다고. 골프 치는 모습, 뭐 야구하는 모습 올리는데 그냥 이게 뭐 좀 한두 푼 있어갖고 사는 그런 야구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 NBA 농구단은 우리나라 전 야구단을 다 합해도 이 농구단 하나를 못 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근데 이런 NBA의 올란도 매직 팀이라는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이런 미국에서는 또 이 농구가 아이들을 꾸미고 또 어떤 이 농구단을 갖는다는 건 도덕적인 면, 그다음에 윤리적인 면 모든 면에서 뭐 마약을 팔거나 뭐 나쁜 짓을 해서는 절대 이런 구단을 가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올란도 매직 팀이라는 농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브스지에서도 100대 기업의 개인 기업 중 28위에 선정이 돼 있을 만큼 굉장히 규모도 크고 큰 초인류 기업이라고 우리가 한국의 삼성을 최고의 기업이라고 저도 며칠 전에 저 메탄동의 삼성전자를 밤에 쫙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야 대단하다. 저도 이건희 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존경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원에 20년 전에 왔을 때 거기가 허허벌판이었고 정말 무너져가는 삼성전자 무슨 한 3층짜리 그런 건물이었는데 빌딩이 얼마나 들어섰는지 정말 멋지게 변해져 있는 삼성 스트리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화성반도체가 있고 또 기흥반도체가 있고 가끔 이제 고덕을 가면 이제 삼성전자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야 멋지다,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멋지지만 이 아메이라는 기업은 더 멋진 미국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창업주 리더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존경받는 회사라는 게 이렇게 포브스나 이런 데서 자산 규모로도 입증이 되지만 모든 면에서도 윤리적인 면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이제 본사 전경이고요. 저도 미국에 가서 본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도 정말 빨리 다시 한번 투어를 해보고 싶고 다시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그래서 아메이는 58개국의 현지 법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100여 개 지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저 꿈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자산 소득을 만들어내고자 정말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키워내 나가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도 저도 막 굉장히 AP 갈 때마다 물건이 없고 뭐 치약도 1인당 20개만 사라, 프리워시도 뭐 배달로만 사라 이래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화도 났었는데 그나마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라도 공급해주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나니까 좀 화가 들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는 고객이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화로 주문해주고 갖고 오라고 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아유 내 얼굴을 봤으면 그렇게 안 해줬을 텐데 이런 초일류 기업에서 만든 대단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 제품을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 감사하고 또 그런 고마움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뉴트릴라이트, 저는 이 정말 코로나 시대에 건강 또 위생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정말 딱인 제품이다. 정말 이제는 비타민을 왜 먹어? 옛날에 제 생물과 나온 저희 친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야, 밥이 보약이야. 그러던 친구가 XX를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나 보다. 근데 정말 우리가 80년 전에 비타민을 먹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정말 밥이 보약이던 밥도 먹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비타민을 만들어냈다는 거 너무 성견지명이 있지 않아요? 8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다 말을 해도 저는 XX 얘기하면 막 어깨가 막 올라가요. 85년 됐어. 이 말이면 끝이에요. 그냥 뭐 설명도 저는 안 해요. 이거 뭐가 좋고 뭐 비싸지 않고 이런 얘기 비싸다고 하면 그냥 저는 딱 집어넣고 오거든요. 그럼 싼 거 먹어. 별로 설명도 요즘은 안 해요. 그냥 그 자부심과 이 뿜뿜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뉴트릴라이트는 정말 칼렌보그 박사님이란 분의 그런 선견 지명과 또 샘넨보그 그 아드님이 더 키워내 나가고 있고, 또 아메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변할까요? 요즘에 이제 개인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아는 분이 미국에서 나는 내 개인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으로 해서 사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길래 언제 그게 나오나 했는데 저희 나라에도 이런 마이팩이라고 해서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로 맞춤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는 포장까지도 해주는 제품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품 설명해 주셨던 그분이 열심히 정말 입에 침을 튀겨 가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뭐 마사지를 받거나 크게 스킨케어를 하지 않아요. 게을러서 단지 아티스트리만 꾸준히 쓰고 있는데도 뭐 어디 가서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여 소리는 절대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앞에 저기 저기 앞에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앰플. 네, 저거는 그냥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소비자들이 그냥 자동 구매로 해서 딱 하나 써보더니 언니 저 1년 자동 구매해 주세요. 뭐 눈 밑에 있는 무슨 주적 같은 게 다 없어지고요. 피부가 기미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처음 들어가는 데 말만 몇 마디 하는데 좀 들어가고 난 뒤에는 두말할 거 없이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티스트리는 아마 저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거울을 한번 보면서 정말 쓰기 잘했구나, 사업하기 잘했구나라고 느끼시는 제품이 아닐까. 슈프리메렉스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미모와 우리의 경제를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죠. 뉴트릴라이트. 더구나 우리 뉴트릴라이트의 그런 영양소까지 들어간 화장품을 우리가 쓰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부산 국제영화제를 저희 팀들이 막 단체로 갔어요. 그래서 레드카펫을 한번 밟아보겠다며 제 사진도 있었는데 뺐어요. 그래서 초대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서 그냥 레드카펫을 밟고 사진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김연아도 가고 유명한 배우들도 다 가서 찍었는데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가 축소되고 이제 작년에 없어졌고 하다 보니까 좀 잊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아메이 아티스트리가 부산 국제영화제에 저기 주 후원사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나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공기청정기, 그리고 정말 이 정수기가 아니면 저희 애들은 학교 가서 물을 절대 안 먹어요.
청정기에서 냄새, 정수기 물에서 냄새가 나고, 저도 회사에 이렇게 나가면 금요일 날 퇴근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는 절대 물을 안 빼먹어요. 다 다른 분들이 빼먹을 때까지 기다려서. 왜냐하면 2, 3일 동안 탱크에 저장돼 있다가 그 물을 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수라서 그냥 바로바로. 때로는 저는 조금 막 한참 틀어놨다가 시원한 물을 먹으려고 일부러 더 틀어놓거든요. 너무나 정말 위생적이고 그런 NSF 인증을 받은 그런 세계 최고의 판매 1위 정수기와 청정기가 저희의 주 사업 아이템이고요. 정말 없어서는 또 안 되는, 매출은 크게 많지 않지만 저희 고객들의 대부분의 매니아들은 이런 홈케어로, 저 디시드랍스 없으면 설거지를 못해요. 제가 최근에 옷을 미팅한다고 급하게 빌려달라고 제 옷을 하나 빌려줬더니 세탁을 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세탁소에서 해주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빨았나 봐요. 제가 섬유유연제 냄새가 정말 2주, 3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서 제가 빨았거든요. 빨아도 섬유유연제 냄새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세제를 쓰고 나서부터는요, 다른 세제 냄새를 맡으면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래서 정말 저희 세제는 친환경적이고 정말 이렇게 머리 아픈 거 절대 없죠. 그래서 정말 좋은 세제, 환경에도 좋고 저희 정말 피부에도 좋은 그런 세제들이 또 저희 사업의 주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햇반. 갑자기 밥이 떨어졌는데 밥하려면 짜증나거든요. 그때 서랍을 뒤져서 햇반이 나오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저희의 또 매출을 잡아주잖아요. 또 간장 매니아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간장을 하면 막 열변을 토해요. 양조 간장과 3분의 간장이 있다면. 그럼 또 그게 뭐냐면 의외로 주부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아메이 미팅을 나와서 양조 간장과 3분의 간장이 왜 다르며 뭐가 다르며 어떻게 만들어지며 또 아메이 라면은 첫 번째 기름에 튀긴다는 얘기를 해주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굉장히 유식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곤드레 된장국, 이거 없으면 저는 또 못 삽니다. 급하게 나갈 때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딱 부어서 2그릇 만들면 저는 조금 먹으면 뭐 한 3인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밥 후루룩 말아먹고 나가면 정말 밖에 나가서 6,000원짜리 백반, 8,000원짜리 백반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저희 종갓집 김치 너무 맛있죠. 그리고 저희 휴지를 배달해달라고 그러면 되게 화가 나지만 그냥 3개 번들로 막 택배를 시켜주기도 하는데 휴지 한 번 쓰고 나면 딴 휴지 절대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포원 프로젝트는 정말 우리 고객을 만드는데 정말 효자의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아. 그럼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그러면 뭐 크게 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언젠가는 끊기게 될 내 근로소득, 내 직장. 나 공사 다녀. 나 대기업, 우리 남편 대기업의 간부야. 뭐 이렇게 어깨를 세우다가도 어느 순간 50, 60이 되면 퇴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80세,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근로소득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정말 똘똘한 자산소득을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산소득을 만드는 게 이제부터 제가 체력을 길러서 마라톤을 뛰는 거 아니고요. 제가 노래를 애지간히 했으면 이따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그냥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이제 연습할 수도 없고 제가 노래를 불러보지만 제가 생각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래 잘하는 연예인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자산소득을 만드는 게 또 김연아를 한번 보세요. 정말 10대, 20대에 진짜 인생을 다 갈아 넣을 정도로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결과잖아요. 지금의 요즘 TV 보면 박세리 막 이런 핫한 스타들 보면 되게 부럽기만 한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걸 생각하면 그냥 받아지는 소득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소득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자산소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마트 하나 바꾸는 거고요. 생필품을 바꿔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얘기하면 에이 이래요. 우리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너부터 바꿨었더니 에이 비싸잖아요. 싼 것만 쓰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가장 해야 될 가장 작은 일부터 하지 않으면서 이 아메이 소득이 만들기 쉽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그냥 내고 더 이상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하게 내가 기존에 이용하던 쿠팡이나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마트 또 그 다음에 저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소셜 그런 쿠팡 이런 데 마트에서
우리가 아메이 마트로 아메이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바꿔 쓰는 게 자산소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또 그냥 쓰기만 하면 고객이 막 생기나요? 쓰기만 하면 매출이 막 늘어나나요? 아니거든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건강 지식, 저렇게 피부 관리하는 지식, 조금 경제 이야기, 뭐 자산소득 이야기, 뭐 그런 현금 흐름 사분변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뭘 많이 알아요. 막 되게 유식한 척 막 되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관계 형성하는 거. 이 관계 형성이 제가 누가 나한테 무슨 칭찬을 했는데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옷이 너무 예뻐요. 뭐 오늘 귀걸이가 너무 예뻐. 옷은 예쁘네. 뭐 이게 칭찬인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좋은 그런 사람을 대하는 그런 예의 매너들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으로 생각하는 거, 또 꿈을 꾸는 것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처해진 환경,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틀을 이제는 딱 느끼겠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요 정도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네 라는 걸 이제 몇 마디만 나눠봐도 알게 되거든요. 나도 알지만 상대방도 알게 돼요. 그러려면 제가 더 큰 꿈을 꾸고 더 멋진 생각을 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게 어디서 하느냐? 오늘 저희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미팅. 그전에는 대면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님들과 많은 미팅을 했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줌에서도 뭐 구글 미트에서도 하는 거 보면 다 나와요. 막 누가 이렇게 음소거를 하지 않고 막 가족들끼리 싸우는 모습, 막 애하고 막 잔소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매너들, 또 댓글을 다는 그런 태도들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칭찬, 그 사람을 이렇게 열정을 좀 끌어내줄 수 있는 좋은 칭찬, 댓글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이런 미팅 안에서 저희 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는 고객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아지고 뭐 건강 관리하는 방법, 피부 관리하는 방법,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너 뭐 쓰는데? 뭐 너 치약은 못 쓰는데 화장품은 못 쓰는데 라는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필품을 구독하는, 이제는 구독 경제잖아요. 그냥 이제는 구매하지 않고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고 그냥 자동차도 렌트로 이렇게 하고 뭐 꽃도 정기 구독을 해서 요즘은 받고 반찬도 다 정기 구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도 생필품을 구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가정만 골드 소비자로 정기 구독하는 소비자를 만든다면 우리의 자산소득을 만드는데 기초가 됩니다. 뭐 이거 만들었다고 막 갑자기 막 월소득이 1,000만 원 나오진 않지만 자산소득으로 5만 원, 10만 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큰 정말 축복이죠. 왜냐면 은행에 1억을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얼마 나와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1억 넣어도 지금 2%? 2%도 안 되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생필품 바꿔 쓰는 20여 명의 가정을 만드신다면 정말 은행에 뭐 1억, 3억을 예치해 놓는 그런 수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원하는 사람한테 나도 뭔가는 해보고 싶어. 애들도 컸는데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다 같이 축구 클럽에 모여서 애들 축구하는 걸 보고 있던 엄마들이 어느 날부터 5학년이 되니까 다 어디로 가더라고요. 학교 급식실로 가고 마트 캐셔로 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6학년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막 사업하는 와중에도 가서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다 걔네들이 어디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수입을 원하는 50대 되면요 다 원해요. 40대 후반 되면요 아이들이 고학년 되면 다 원해요. 그전에도 원했는데 갈 수가 없어서 못 갔어요. 왜냐하면 애들 픽업해야 되고 애들 축구클럽에 데려다 줘야 되고 애들 학원 보내야 되고 헬리콥터맘처럼 살아야 됐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남편 수입이 굉장히 뭐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학년이 되면 다 누구나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학원비가 많이 필요하고 생활비가 많이 필요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앉아 있고 또 다른 일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정말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인세 같은 소득이 50만 원, 100만 원만 있다 해도 얼마나 든든한데요. 매일 나한테 용돈 주는 엄마가 있고 저기 누가 있다라고 하면 든든하겠죠.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제가 힘들고 때로는 아파서 일을 갖지 못할 때에도 그런 소득이 단돈 10만 원, 20만 원만 있다라고 해도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소득을 만드는 일이 어려운 일부터 하라고 그러면 못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오토믹 이제 헤빗인가요? 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저는 이제 그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 4시간씩 해도 하면 10년은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0시간은 투자해야 되는데 그 10,000시간을 투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10,000시간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건 100번의 반복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을 습관으로 이어가는 그런 루틴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막 열정이 뻗쳐서 막 막 외치면서 어떤 챌린지, 큰 결과를 내는 걸 훨씬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미팅을 원칙을 지키고 매일 소비자를 만나고 매일 전화로 하는 그 사업가는 절대 이기지 못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말 열정을 받아서 막 100명한테 알리는 사업가보다 매일 꾸준히 1명, 2명의 소비자와 1명, 2명의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는 그 결과는 결코 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사업은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습관을 바꿔내는, 마트를 바꾸고 때로는 1+1에 막 손이 가기도 해요. 저기서 뭐 쿠폰 준대더라, 뭐 개업해서 지금 뭐 준대더라 하면 저도 막 때로는 가져서 저걸 사야 되나 이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작은 습관, 내 집에서 쓰는 모든 생필품을 아메이에서 나와 있는 제품은 다 바꿔 쓰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저도 아이 키울 때 기저귀를 정말 밤에 안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침 되면 없어가지고 막 빵빵해진 이 기저귀를 채워놓고 AP로 달려간 적도 있고요. 절대 아메이 커피 외에는 먹지 않겠다며 그냥 아메이 커피를 굳이 배달로 시켜서 2박 3일 기다렸다가 먹는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자산소득을 만드는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마트 바꾸는 일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자산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돈을 주는데, 아메이는 그전에는 아메이 캐시백밖에 없었어요. 일일부터 말일까지 내가 쓴 모든 포인트를 모으고 내가 알린 사람들이 쓴 포인트까지 다 모아서 14일이 되면 새벽에 띵동 하고 들어와요. 저도 때로는 막 5시, 4시, 5시에 깨 있다가 막 문자 보기도 하거든요. 절대 더 늦게 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14일이 되면 통장에 캐시로, 현금으로 딱 들어오는 아메이 캐시백도 있고요. 최근에 생긴, 저도 아메이 머니 공부하느라고 좀 머리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건 카톡으로 보내야 되고 이거 쓰는 게 처음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 근데 내가 그 말하면 60, 70 대신 되면은 더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말을 꾹 참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아메이 A클릭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어떻게 보내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배우고 나니까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매출과 또 직결이 되고 누구한테나 이거를 내 고객이든 누구한테 보내면 바로바로 내 매출로 잡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독한 금액에 따라서 또 적립까지 시켜주고 포인트와 보너스까지 계산해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입이, 또 다른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머니를 받는 방법은, 요거는 이제 정기 구독으로 했을 때만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품 샀다고 매장 가서 이렇게 샀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장 가서 사면 안 주는 거를 이 아메이 A 클릭으로 사면 더 주기도 하고 할인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머니를 받는 방법은 매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 장바구니 안에 내가 구독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생필품을 마음대로 담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 배송으로 주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메이 구독 금액에 따라서 아메이 머니가 또 지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캐시백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누구나 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엔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어떤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좀 사고 가치의 차이인가요? 저희 아버지는 83이신데 지금도 카톡도 하시고요, 밴드도 하시고요, 뭐 뭘 자꾸 배우려고 하셔가지고 저 인스타까지 하시겠다 그래서 인스타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르쳐줘야 돼서 피곤하다고. 정말 저희 아버지는 놀라운 그런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조금 받아가지고 새로운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워가는 그런 재미가 또 아메이 안에서 또 너무나 쏠쏠하게 있고, 그래서 아메이 A클릭은 꼭 한번 구독해서 받아보시고 또 적립도 받아보시고 수입으로도 받아보시면 오 괜찮아, 마트 가는 것보다 나 뭐 저 홈플러스 가서 저기 OK 캐시백 이런 거 적립 안 하거든요. 어느 날부터 OK 캐시백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도 안 만들고 이제는 좀 조그마한 마트에 그 보너스 포인트 그냥 안 받거든요. 이제 귀찮아서 제 정보가 나가는 것 같아서 또 그런 거 안 하는데, 오로지 챙기는 건 아메이 A클릭과 아메이 보너스만 챙깁니다. 그래서 이 SOP로 우리가 뭐 이렇게 SOP나 또 정기구독하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스마트 오더라는 부분도 있고, 정해진 상품을 하는 거고요. 이 장바구니 SOP는 내가 원하는 제품을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뭐 1개월 차, 또 2개월에서 5개월 차, 6개월에서 11개월 차, 12개월부터 24개월 차 이렇게 2년을 정기구독을 하시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10만 원을 장바구니에 넣어서 받으면 27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만 원을 이렇게 24개월 하면 55만 원, 30만 원을 장바구니에서 정기구독을 하면 82만 5천 원. 이거면 진짜 뭐 아이들 학원 두세 달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이 적립이 되고 보너스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보너스는 그런 A클릭 보너스도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너스죠. 그래서 내가 내 필요한 생필품을 바꿔 쓰는 20만 포인트부터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그럼 나는 19만 9천 원 밖에 안 썼는데 그건 안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려달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기 백화점에 가도 10만 원을 채워야지 주지 9만 9,900원 절대 안 주거든요. 그거는 기준이기 때문에 20만 포인트를 바꿔 쓰게 되면 3% 보너스가 들어오죠. 이제 3%면 6,000원이지만 실제로는 PBBB 개념이 있어서 한 9,900원 정도가 캐시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 혼자 쓰는 단계에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정말 이제는 엄마한테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친구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좋은 제품들이 생각이 나고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A와 B에게 너도 한번 써봐, 자산소득이 돼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처음엔 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뒷덜미를 갖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좀 듣게도 해야 되고, 우리 제품의 비교 실험도 좀 보여줘야 되고, 마사지도 해주면서 좀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을 곧 알아듣고 제품을 스스로 쓰는, 제가 자꾸 갖다 주면 계산을 틀려서 해주니까 알아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20만 포인트씩 바꿔 쓰는 두 사람을 소개하게 되면, 저는 처음에 6,000원 받던 사람에서 다 돌려주고 나도 20만을 모두 합하면 전체 매출은 60만 포인트잖아요. 그때는 6%의 보너스가 적용이 돼서 36,000원의 보너스 중에 A와 B에게 각각 6,000원씩 돌려주고 나면 24,000원의 보너스가 떡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는 더 들어와 있죠. 1.65 BV가 되니까. 그래서 이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굉장히 내가 어차피 쓸 걸 바꿨었는데도 이 돈이 들어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에 카드 포인트만 들어와도 요즘 포인트를 바로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기분 좋은데, 이 비누세제 바꿔서 들어오는 이 돈은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한테 아메이를 소개해준 스폰서의 수입을 한번 볼까요? 그럼 내가 24,000 받아가는 건 알겠는데 스폰서는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야? 저도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는 사업을 알려주신 분이 저희 형부였는데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갈까봐 이렇게 째려봤더니 아니야, 너보다 많이 안 받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명한테 알렸을 때 스폰서는 저 한 사람만 알렸다면 스폰서는 12,000원 받아가고요. 저는 24,000원을 받아가서 절대 스폰서가 제 수입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늦게 시작했어도 수입이 더 많은 역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합리적으로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수입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최근에 생긴 보너스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이렇게 수입이 있죠. 그래서 이 수익 구조도 제가 새로운 걸 배우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기 카드 통장도 신 계좌를 못 외우고요. 옛날 계좌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이 딱 박히면 절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도 주긴 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계속 들으니까 별로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9%는 120만 포인트를 9%라고 하는데 3% 20만 포인트 쓰는 세 사람을 만들어서 120만 포인트가 되면 아메이에서 별도의 보너스를 더 추가로 준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브론즈 키트 또 카탈로그랑 제품 어떤 키트를 만들어서 또 저희 그 달성하신 분에게 준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놓은 그런 샘플 패키지 같은 걸로 저희 고객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고객을 저한테 꾸준히 쓰도록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고객은 있진 않은데 절대 저한테 제품을 쓰면 딴 데 못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걸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꼭 제품 줄 때 뭐 가격을 깎아달라. No! 그건 안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받은 샘플들을 이렇게 이름을 써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정말 제 고객을 만드는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더는 정말 이거는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15%면 400만 매출인데 이 400만 매출 갖고 얼마나 돈이 되겠어? 근데 6% 하는 파트너 3명을 같이 만들어서 15%가 되시면 기존에 받는 15% 보너스 플러스 30%의 소입을 더 주는 핀입니다. 그래서 최소 70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도 되는 그런 소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부들이 가장 원하는 소득이 그거거든요. 내 애 학교 보내고 애가 학교에서 오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에다가 5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수입이 이 브론즈 빌더면 충분히 해결되고요. 애지간한 직장 가서 정말 아침 9시부터 6시 때로는 야근까지 해서 받는 150만 원 소득보다 훨씬 더 귀하고 정말 자산 같은 개념의 소득을 브론즈 빌더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 이렇게 점점 고객을 늘려나가면 400, 300, 200, 100 이렇게 고객이 늘어나겠죠. 저절로는 안 늘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꾸준히 이런 습관들을 바꿔서 행동하시면 1000만 매출액이 되고 1000만 매출액이 되면 21%의 보너스를 받아서 21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0, 300, 200, 100 각각의 A, B, C, D에게 돌려주고 나면 9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근데 아메이사 수입의 특징은 이렇게 꾸준히 만들어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정말 꿈에도 그리는 인세 자산소득의 기준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쉬니까 안 들어오던데요. 처음부터 막 저절로 수입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 자산소득의 개념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커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자산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0만 매출액을 이렇게 한 12달 중에 한 번 하시면 P는 SP, 또 12달 중에 3달을 하시면 GP, 또 6번을 하시면 플래틴 PT, 또 1년 12달. 나 이제 1년이 1000만 매출액이 신경 안 써도 막 굴러가. 조금만 노력해도 돼. 그런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면 이제 조금 안정적인 자산 소득이구나라고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한숨을 쉬고 가는 그런 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 지금 그동안 해왔던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굉장히 좋죠. 근데 내 파트너를 플래티늄 아까 1년 12달 중에 6달을 1000만을 하는 파트너 2명을 만들면 사파이어가 되고요. 3명을 만들어내면 에메랄드가 됩니다. 그래서 P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대로 노력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아메이에서는 절대 막지 않습니다. 내가 수입 이만큼으로 줄여 이만큼만 알려 어느 회사는 그래요. 너 수입 너무 많이 가져간다. 뺏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메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비전은 매일 쓰는 생필품을 가지고 꾸준히 재구매해서 쓰는 회원들을 늘려 또
또 신제품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과 경험의 증가로 해서 우리에게 인세 수입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평생 노후가 보장되는 수입이 증가되고 상속되는 그런 수입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정말 같이 해서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으면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업 설명을 부족하지만 또 열심히 나름 했고요. 다음엔 더 멋진 또 사업 설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욱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